네, 안녕하십니까. 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1일 날 고형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지수보다는 좀 덜 빠졌죠? 지수는 4%, 고형은 3.65%. 매도할 이유는 별로 없었던 것이죠. 지수보다 더 하락을 하면 10% 매도. 특히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대부분 추세가 안 좋았던 종목들은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형은 나름대로 잘 버텼었죠. 그리고 이 보람이 바로 5일간 주가를 그래도 꽤 많이 상승을 시켰죠. 자, 고영이의 선물 차트입니다. 이게 바로 고영의 현물 차트이고요. 자, 5일간 고영은 선물이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선물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영의 선물 가격은 15,290원이고 현물 가격은 15,200원입니다. 그래서 괴리도가 플러스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의 추세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고영이 이런 모습과 그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주 좋은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선물이 현물이요, 현물. 네. 아직은 역배열이고 일목균형표상 역배열이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도 역배열이긴 합니다. 그래서 100% 장담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구름이 이렇게 역배열이라는 것이죠. MACD를 보시면요. MACD를 보시면 자, 이제 골드가 낮긴 낮습니다. 낮지만 얘가 영선 위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구름이 정배열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선 위로 올라가면 이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죠. 대부분 보면 MACD 영선 위로 올라가면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영선 위로 올라갈 때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고형을 보시면 근데 제가 또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서 또 하락을 하면 아주 괴롭죠. 저도 괴롭고 이 영상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괴롭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률상은 50% 이상이라고 보고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구름의 변곡은 나지는 않았지만 전환선의 모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환선의 모양이 자, 9일에 신고가를 낸 거죠. 9일에 신고가를 냈고 이게 바로 전환선의 변화에 있어서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9일 전에 캔들의 가격보다 내 캔들의 가격이 높을 때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요. 얘가 고가가 15,290원 얘가 고가가 15,440원 네, 딱 고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 차이가 나죠. 15,000 여기가 15,290원이고 여기는 15,440원. 자, 이편과는 달리 일목균형표는 그 꼬리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저는 더 상승한다고 보고 있긴 한데 얘가 만약에 월요일날 이런 식의 캔들이 또 만들어지면요. 그러면
결국에는 9일에 신고가를 또 내는 것이고, 지금은 역배열이지만 트렁스펜1이 얘가 상승하는 만큼 적어도 2분의 1 정도 상승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름의 변화에 있어서도 괜찮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준선은 섰다. 기준선은 멈췄다. 그래서 주가의 향방은 최소한 보합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준선 보시면 기준선이 완전히 섰죠. 이제 멈췄죠. 하락을 멈췄죠. 그러면 최소한 보합은 유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제는 골드 크로스로 이제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만들어줘야 하는데 9일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이죠. 전환선은요. 얘가 만약에 요 정도 상승을 하고 중간 라인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얘보다는 지금 현재 라인보다는 살짝 올라가겠네요. 전환선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꼬리까지 살짝 달아준다면 전환선은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트렁스펜1도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장 월요일 날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 자체가 어떤 작은 변곡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빗각이 여기죠. 빗각이. 그쵸? 자, 주가가 상승을 하면 빗각으로 가려는 방향이 일반론입니다. 빗각으로 가는 방향이 일반론이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8분. 그래서 고영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목균형표에 이런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평선에 일반 갭인 11이평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11이평의 종이격의 상승은 뭐다? 장대 양봉이죠. 11이평의 종이격의 상승은 장대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랬던 적이 꽤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11이평이 지금 보시면 14,618원인데 14,618원인데 이날은 14,582원입니다. 약간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일간 보시면 이날이죠. 하락한 이유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하락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얘가 하락을 하고, 자, 얘가 하락을 하고 얘가 상승을 해도 평균을 깎아먹기 때문에 많이 깎아먹었죠. 이 하락하는 캔들 여기서
이만큼 하락을 했죠.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평균을 깎아먹는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하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일 당장 월요일 날은요, 이 캔들을 만납니다. 자, 이 캔들, 그쵸? 그러면 지금 가만히 있어도 얘가 가만히 있어도 11일평을 돌리겠죠?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 11일평의 종이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꼬리 정도까지는 길게 뻗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10일과 20일이 같이 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10일과 20일의 동시 10일 고점, 20일 고점이 나는 상황도 될 수가 있겠네요. 자, 11일평의 고점과 신고가, 그쵸? 11일평의 신고가와 21일평의 신고가가 동시에 갱신이 되면 얘는 주가의 연속성이 있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고요. 21일평을 잠깐 보자면 자, 21일평도 잘하면 돌아서는 추세로 바뀔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이날 21일평이 14,777 이날 782 21일평은 약간 그래도 돌아섰네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내심 기대를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대신에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성이 될 수가 있고요.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1일평의 장점은 돌아서는 순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니 역배열을 서서히 돌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일목균형표로 볼 수도 있지만 61일평과 11일평의 골드 크로스 61일평과 11일평의 골드 크로스도 골드 크로스가 생겨야지만 구름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60일평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요. 10일과 20일이 좋아짐으로써 얘가 상승을 하면 그러면 61일평은 당장은 하락은 하겠죠. 왜냐면 뭐 하루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자, 다음 주의 변화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겠죠. 이렇게 하락하는 캔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얘가 상승하고 얘가 하락하면 61일평은 거의 이제 고정, 평행하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결국 얘가 상승을 하면 어느 순간 61일평 자체가 이제 이 캔들의 가격과 이 캔들의 가격이 동시에 같은 가격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죠. 얘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그날은 뭐다? 일단 11일평과 20일 그러니까 일반갭 그 다음에 급진갭이죠. 그리고 61일평은 이제 돌파갭인데요. 돌파갭 11일평의 상승은 일반갭 그리고 21일평의 상승은 급진갭이고 그리고 61일평은 돌아서는 순간 이제 황금이평이라고 하고 돌파갭인지는 저도 정확히 이제 맞는지는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고영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바뀔 어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5일이평은 이제 살아 있겠죠. 침체에서 이탈을 했겠죠.
왜냐면 21이평이 돌았으면 그 위에 작은 이평들은 저절로 골드 크로스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배열이 되고요. 그래서 61이평이 나중에 돌았으면 5일, 10일, 20일은 저절로 정배열이 되면서 골드 크로스가 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기 이평이 돌았으면 단기 이평은 그냥 저절로 정배열이 되고 상방향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매물대 한번 보시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네요. (61이평이) 돌아설 때쯤 어떤 매물대의 변화가 있을지. 한 5일 남았죠. 5일. 여기 정도 매물대만 없어지겠네요. 여기 정도 매물대만 이제 사라지겠죠. 여기 정도 매물대만 사라지고 내가 위치하는 매물대가 늘어나고, 그럼 여기가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또 여기가 또 늘어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꽤 많은 포인트죠. 2.2, 2.8, 1.0 뭐 등등 해서 꽤 많은 포인트가 줄어들면서 내 캔들의 자리에 매물대가 늘어난다. 그리고 상승을 하고 과연 캔들이 이 집중 매물대 구간 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저도 100%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층층이 쌓인 매물층이 아무래도 좀 부담은 되긴 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냥 캔들의 위치나 어떤 선물의 방향성, 이평에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그냥 갈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 매물층이 살짝 부담이 되긴 합니다. 아유, 뚫기가 만만치는 않네요. 그쵸? 굉장히 촘촘하죠? 엄청나게 촘촘합니다. 네. 여기처럼 이렇게 좀 그물이 좀 얇으면 뚫고 올라가기가 쉬운데 이 자리에서 역시 그물이 되게 촘촘합니다. 좀 세력이 여기서 강하게 좀 들어와주면 네, 희망을 걸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고영은 그 매물만 잘 소화하면서 가면 이제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그 동력이 생길지 약간 아쉬운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일단 고영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것만 아니면 굉장히 희망적인데 요것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는 세력이 또 들어와주면 그러면 강하게 뜰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꽤 많이 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날짜가 잘못 체크되어 있죠.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5일 연속, 6일 연속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개인들은 오히려 팔고 있다. 네. 개인들이 팔고 있으면 외국인들은 반대로 가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 기관은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죠. 그동안 매수도 많지 않았지만 네. 아마 이 개인의 물량이 버티다가 이제 신용 매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고점에서 22%가 빠지면 신용은 반대 매매가 이제 50%고요. 이제 그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 되면 버티지 못하고 파는 경우가 생기죠. 자, 신용을 마지막으로 보고 또 마지막이네. 네. 자, 신용이 약간 빠졌죠. 네. 신용 잔고가 이날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4839 이날부터 좀 크게 보겠습니다. 네, 이날부터 4950에서 4839. 네, 거의 개인의 매도는 신용이 이제 버티다가 이제 못 버틴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용의 부담도 약간씩 덜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세 발의 피죠, 사실은. 네. 어쨌든 제가 예상한 대로 개인의 물량이 빠진 이유는 신용의 매도가 있었다. 자, 이 지점부터 받은 신용들, 그쵸? 이때부터 올라갔죠? 그래서 거의 17,0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갔으니까요. 거의 그렇죠.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선물에서 마진콜 들어오듯이 선물에서는 반대 매매 들어간다고 연락이 오겠죠. 그러니까 신용은 100% 쓰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 보유 주식의 한 50%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마치 나머지가 이제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악의 경우에는 바닥에서 신용으로 또 사야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용은 되도록이면 140%까지 쓰면 안 되고요. 거의 한 200%나 180, 170 정도만 쓰는 게 좋습니다. 저도 신용을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도요. 대신에 이제 고점에서는 잘 사용 안 하죠. 이제 올라갈 타이밍 정도 보고 사용을 하죠. 네. 자, 여기까지 그 고영을 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게 희망 고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